나 자세한 말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여상원 변호사, 최병묵 전 올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순실 씨가 오늘 국회 구치소 청문회 지금 원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직접 감방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 문제를 놓고 구치소 측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치소 업무과장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업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소감 피의자의 신분인 최순실 정인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왜 안 나와요? 또 앞에 나오다가 그 답변 때 서시라고 업무과장. 예, 제가 일단 답변하고 더 기술적인 부분은 어렵과장한테 저 안 되겠습니다. 예, 소장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앞으로 놓으시고 그 구치소장의 자세가 말이에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수감 피의자 신분인 최순실 정인이 지금 검찰 그리고 특검 그리고 재판부 다 출석해서 진술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이 수감 피의자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게 거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언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죠? 어렵과장. 예, 본인이 최순실을 위한 뭐 지금 적극적인 뭐 이런 변호의 업무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독방에다가 조치를 하죠? 이거 특혜적인 배려 아닙니까? 자,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발언대 앞에 같이 서십시오. 서울구치소장과. 국정조사 청문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장에게 주의와 함께 경고를 합니다. 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 국민들 상식을 넘어선 가보호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아직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최웅 편집장. 지금 이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안 나오니까 쳐들어가겠다고 했죠. 일단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최순실 면담조차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좀 뭐 호통치는 모습 외에는 별로 우리가 볼 게 없는데 네. 자, 문제는 저런 것들이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물론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하고 저렇게 해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끌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 의욕 뭐 이런 거 다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네. 저런 것들을 꼭 현장에 가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네. 여기서 사실은 서울구치소나 법무부 쪽하고 국회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조율을 해서 갈 수는 네, 없었을까? 그러니까. 저 현장에 가서 저런 식으로 뭐 마치 시위하듯이 구치소 앞에 네.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금 최순실 씨가 안 나올 거라는 건 여기 미리부터 다 알았어요. 알고서 가서 그러면 자 법무부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럼 안 나올 경우에 우리가 감방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냐는 걸 사전에 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은 없으니까 법무부 그렇죠. 차관하고라도 얘기를 해서 네. 충분히 조율을 해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공연히 저 서울구치소장 또는 교정본부장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저런 일이 오히려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그 청문회 우리가 지금 호통치는 장면을 보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씨 진술을 듣는 게 목표니까 네. 진술을 듣기 위한 보다 매끄러운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도 좀 근데 확보했으면 지금 금상첨화일 최 것이다 이렇게 편집장님, 봅니다. 네. 지금 법무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구치소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데 아마 그래도 구치소 쪽에서 거부할 겁니다. 네. 내비 규정이라든가 법무부 교정 규정 이런 걸 들어서 사실 그 구치소 안에 있죠. 네. 감방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고요. 네. 안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경찰들이 지금 재감자에 대해서 다른 건으로 조사하는 경찰관들이 가끔 오거든요. 네. 거기도 구치소 안에 감방까지 못 들어가고 네. 그 조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사하는 건데 네. 그거는 피의자로서 완전히 조사받는 강제 수사인데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저기 감방 안에 들어가는 건 대단히 특이한 일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가 감방 안에서 지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음. 뭐 제대로 말할 것이냐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할 겁니다. 네. 아니라 그럴고 그러면 저걸 꼭 굳이 저렇게 해야 되겠냐? 네. 저걸 국회의원들이 아까 우리 최 편집 말씀대로 어떤 보여주기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첨언하고 네. 싶은 것은 지금 김성태 위원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저게 그 국정조사장에 나온 그 구치소장하고 의무과장하고 여러 사람한테 너무 좀 고압적으로 하시는 네. 게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있죠. 그래서 저 구치소장에 전부 다 우리 국민 세금 내 가지고 자기 일 네. 충실히 하라고. 저분들이 내가 볼 때는 뭐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일 충실히 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고압적으로 하시니까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높은 자리지만 그 약간 보기는 안 좋습니다. 끝까지 출석을 거부해도 그럼 현행법상 이렇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예, 그러니까 징역형을 살리거나 나중에 네. 안 나온 국회 모독죄 이런 걸로 네. 동해명령장 위반으로 하면 7년, 5년 이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벌금을 물리거나 할 수 있지만은 네. 사람을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낼 수 근데 없다. 실질적으로 저 네. 법이 그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네. 그 24명에 대해서 사실은 고발을 했거든요. 네. 모욕죄로. 네. 고발해서 22명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다 모여입니다. 아, 그리고 거의. 2명만 그 실제 인정이 됐는데 2명도 벌금 내고 말았어요. 뭐 최순실 씨 돈 많은데 벌금 내고 말겠죠. 뭐. 네. 이게 네.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그렇죠. 그냥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의 언행이나 이런 게 좀 뭐 볼상사후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법규나 관례에 따라서 무조건 뭐 최순실 그 수감되어 있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문 따고 들어간 전례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국민 정서법을 감안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서법으로 가면은 사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법적인 절차, 교정 관련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고요. 분명히 이 교정시설에서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따져야 되는 부분은 저는 지켜야 되는데 네. 대신에 최순실 씨가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거의 거짓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사실상 약도 구입하지 않고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고 지금까지 매번 출석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법무부라든가 교정당국에서 이런 절차를 그동안에 50 청문회 때 김동주 의원 증언에 따르면 사실은 감방문을 따고 들어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절차는 지키되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정당국도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볼썽사납지 않게 국민들의 이 분노와 의구심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찾아가는 청문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오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50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당시 50 청문회 당시에 장영자 이철이 당시 이철이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장영자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각각 국회 결의로 당시에는 사방이라 불렀죠. 지금은 수용 거실이라고 그러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최영일 편자. 그때도 뭐 일단 사진은 하나 찍었던 아니, 그러니까 거죠? 그때도 네. 사실은 들어가서 김동주 의원은 이제 뭐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엄밀하게 따지면 조사라고 전 그때 네. 기자를 할 때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전혀 없어요. 네. 청문회 다른 거는 기억에 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을 찍어서 이게 누워 있는 장영자 씨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한두 마디는 했어요. 장영자 네. 씨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증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증언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네. 의미 있는 조사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뭐 조사했다는 기록은 물론 남았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자꾸 이제 국민들의 정서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네. 사전에 조율해서 매끄럽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술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자꾸 하여튼 뭐 법무부를 압박하든 서울구치소를 압박하든 간에 네. 여기서 사전에 하여튼 매끄럽게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가서 해야지 지금 무조건 저 서울구치소가 벗어 나와라 뭐 이건 최순실 숨지 마라 조금만 가 보니까 그런 네, 얘기하고 네, 네, 있대요. 네, 네. 저렇게 한다고 나올 최순실이 아니죠. 최순실 씨는 이미 저런 절차에 대해서 다 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겁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독방에 배려한 것이 특혜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교도소 측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 판단에 따라. 어떤 그 특혜, 불특혜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최순실 씨가 아마 지금 감방에 홍거방이라고 그럽니다. 독소방 네. 반대말 홍거방에 들어가면은 뭐 구치소에서 사실 신문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같이 면회 오는 변호사들 통해서 바깥 사정이 어떤 거 다 아는데 최순실이 좀 맞지 않을까요? 동료 재소자한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죠. 진짜 우리가 그 교도관들도 감독하기 힘듭니다. 네. 밤중에 교묘하게 왕따시키고 네, 폭행을 네. 가하기 네, 때문에 네. 영화에도 가끔 보시죠. 네, 네, 그게 네. 좀 과장됐지만 그래도 교도소 안의 폭력이 사실 조금 심각한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어떤 교도관은 일부러 저게 좀 두목 비슷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조금 말썽 피우는 재소자를 제압한데, 왜냐하면 교도관이 때리면 이거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때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몰래 이렇게 하듯이 최순실 씨가 아무리 지금 범죄를 범했다고 그러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네. 최순실 씨가 뭐 폭행을 당하거나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독거방에 놔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최백묵 편집장 그 법무부에 압력을 가하느냐는데 압력 가하면 안 되죠. 네. 법 절차가 있으면 법 절차대로 하면 절차에 압력이 따라서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안 되는 국회법- 걸 갖다가 하라고 그러면 압력이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그러니까 그건 압력이 아니죠. 얻어내라 이거. 아니, 저는 이제 네. 그 학생운동 때문에 실제로 살아봤는데요. 독거방에도 있어봤고 홍고방에도 있어봤지만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세칭 얘기하는 게 범털, 개털 이러는데 이른바 돈 많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주로 그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최순실 씨가 일반인 최순실 씨인데 네. 왜 독거방에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반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특혜 아니냐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죠. 근데 네. 누구는 있죠. 독거방에 오히려 형벌이라고 그래요. 아, 보통 그 안에서 사고 치면요. 네. 독거방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징벌방이라고 따로 징벌방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면요. 네. 오히려 나 홍고방 좀 데려다 주세요. 네. 그런답니다.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볼썽사납기는 합니다. 네. 소리를 지르고 국회의원들의 품위에 맞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곤 하는데 지금 온 국민이 사실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상황들 어떻게 뻔뻔하게 부인하는지 김기춘 실장이나 오병호 수석 같은 경우 나와서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 실체를 알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의 의미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일 경우 사진 하나를 찍더라도 최순실 씨의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들 국민을 우롱한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구치소 청문회가 열린 게 19년 전입니다. 이른바 한보 사태 때 청문회가 열렸고 실제 구치소에 갔습니다. 당시 정태수 한보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보도 산에 올라가 보면 아실 겁니다만 양기로 올라가서 음지로 내려오면은 그 산 전체를 알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한보는 언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음지 쪽만 빛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보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뇌물을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들이 포함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확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24명인데 이 숫자가 이게 답니까 아니면 거듭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자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정태수 회장의 답변을 보면 최근에 청문회에서 나오던 몇몇 증인분의 답변하고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뭐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는 사실 본인이 돈을 네. 준 거에 대해서 일부 진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정태수 리스트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 청문회장에 나와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기억이 없다거나 뭐 모른다거나 뭐 준 적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것도 이제 정태수 회장이 사실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저게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한 건데 네. 조사해서 저 때도 실질적인 그 소득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하튼간에 정태수 회장을 직접 국민들 앞에 불러냈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김 교수.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청문회 상황 끝까지 봐야 됩니다. 원래는 예정된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인데 이 시간까지 뭐 최순실이 안 나와버리면 뭐 그냥 더 진행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그 동행명령이나 불출석했을 때 3년 이하,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는 그 조항 외에는 없거든요. 네. 사실 근데 미국의 의회나 이런 데는 굉장히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참에 사실 국회에 네. 조사 권한을 좀 강화해주고요. 지금 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안 주면 그만인 상황이거든요. 네. 자료 요구권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불출석했을 때 체포영장에 준하는 예를 들면 구인 권한을 좀 주는 이런 걸로 강화를 한다면 뭔가 좀 실질적인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